지난 한 주 건강하게 주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지난밤에 편안하게 잘 못 주무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여쭤보면 아니요, 나는 그 전부터 이미 잘 못 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성적으로 불면증 계신 분들,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성인은 하루에 7시간 반을 자면 좋고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은 9시간을 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 말고도 수면 장애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원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신경과 이원구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께 불면증에 대한 혹은 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면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자는 게 선생님 불면증인데 저는 잘 못 자본 적이 없어서 잠을 못 자면 선생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 몸이. 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대요? 단순히 휴식을 위해서 예.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예.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 실제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그러니까 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신체적인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죠? 비특이적으로 네.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는 뭐 가벼운 두통, 어지럼증, 무기력증 도 있을 수 있지만 일하기 힘들겠네요, 낮에. 예,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심혈관 질환, 예. 뇌혈관 질환, 위장관 질환,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예. 정신적인 질환인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장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걸 넘어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우리 그 불면증과 관련된 속설들 몇 가지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고 네. 확인을 받도록 할게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치매에 걸린다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선생님? 일부 맞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예. 기본적으로 수면의 양과 질이 부족하게 되면 예. 우리 뇌신경 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이라고 알려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물질이 기본적으로 깊은 잠을 잘 때 우리가 예. 섭하수면이라 그러는데 네. 그때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한다면 예.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예.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 물질이 뇌신경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아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게 이게 뭐 뇌 안에 생기는 어떤 뭐 쓰레기 같은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네네네. 점점 쌓이게 돼서 치매가 올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야 치매가 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속설요. 잠이 부족하면, 잠을 잘 못 자면 체중이 는다, 살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에 문제가 없는데 예. 살이 자꾸 찌고 낮 동안에 피곤하다. 네. 그러면 수면 장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불면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수면 억제 호르몬인 예. 렙틴이 감소하게 되고 식욕 억제. 예. 그다음에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예. 식욕이 굉장히 왕성해져서 예. 비만이 결국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못 자면 나도 모르게 식욕이 왕성해져서 뭔가를 계속 정신없이 네, 먹게 네, 되고 네, 그 네. 결과로 이제 살이 찌게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옛날부터 늘 듣던 얘기 이거 그 어르신들 많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때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건가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두한족열이라는 그런 말이 동양의학에서 나온 거군요. 예.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발은 예. 따뜻하게 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 근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수면 위생, 이제 네. 좋은 수면 위생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 하면 네. 그 꽤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제 수면의 환경을 네. 아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기본적인 온도라든지 습도, 예. 그다음에 이제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예. 아주 최적화시키게 되면 예. 수면 위생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그 말이 꼭 안 맞다는 것은 예. 좀 아닙니다. 굳이 두한 조결을 안 하시더라도 두한 조결 정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수면 위생을 굉장히 잘 지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여쭤볼게요, 선생님. 수면 위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이게 들을 때마다 자꾸 까먹어서 어떤 것들을 지키면 좋은가요? 기본적으로 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불면증 환자들은 일정한 시간 자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잠이 들지 않는다면 네. 너무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그런 일들을 네. 그냥 수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다른 그런 일반적인 일들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잠이 예.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늦게 자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셔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그리고,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요. 그다음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페인이라든지 네. 알코올,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초콜릿 이런 예. 것들은 아무래도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수면 위생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저희들이 얘기를 나눌 게 수면 장애인데 대표적인 수면 장애 선생님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상에서 보는 대표적인 수면 질환에는 기본적으로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네. 불면증은 전 인구의 10 내지 30%까지 굉장히 많은 수가 앓고 있으며 예.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주간 졸음증으로 인해서 네.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생활하는 장애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에 네. 해당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예. 수면 무호흡증은 한 3 내지 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질환이며 예. 이로 인해서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들의 여러 가지 그런 혈관 합병증이 일으킬 수 있는 또 예.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고 예. 그 외에도 기면증, 네. 수면 일주기 리듬 장애, 예. 사건 수면, 렘 수면 행동 장애 이런 여러 가지 수면 장애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조금씩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텐데 사건 수면 여기 보면 뭐 희한한 몽유병, 야경증, 악몽, 이갈기, 수면 마비, 렘 수면 행동 장애 같은 굉장히 많은 종류들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흔한 불면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에 들지 못하는 것도 불면증이 될 것이고 자다가 깨는 것도 불면증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새벽에 가서 너무 일찍 깨는 것도 불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게 왜 생기느냐가 궁금한 거죠. 옆 사람은 굉장히 잘 잡니다. 저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불면증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잘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겁니다. 예. 잠을 잘 못하는 게 기본적으로 잠을 들기도 어렵고요. 예. 중간 자주 깨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서 네. 제대로 또 자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그러고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가 만성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 이상? 네. 예, 예. 불면증에는 그리고 1차성 불면증과 2차성 불면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1차성 불면증에는 정신생리 불면증이 있고요. 예. 그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연상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럼으로 인해서 잦은 각성이 생기게 돼서 생각에 꼬리에 예, 꼬리를 예. 물어서 잠이 안 오는 거. 예, 그게 방해 연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이 만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예. 이제 3개월 이상 이제 지속이 되는 것을 예. 우리가 만성 불면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면증이라고 하고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뭐 2차성 불면증은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자는 건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2차성 불면증에는 여러 가지 1차성 불면증에 대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수면 장애, 예. 일반적인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증후군 네. 이런 걸로 인한 수면 장애, 그다음에 위장관 질환,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에 생기는 수면 장애, 예. 정신과적인 질환에 생기는 수면 장애, 예.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질환을 우리 2차성 불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인 질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 주무시는 거니까 치료도 원인 질환을 해결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처음 인사 말씀드릴 때 열대야 때문에 못 주무셨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푹 주무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이 열대야 때문에 못 주무시는 것도 그러면 불면증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불면증의 카테고리에 딱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은 없지만 예.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1차성 불면증과 2차성 불면증을 얘기했는데 예. 2차성 불면증 안에 네.
부적절한 수면 위생에 의한 불면증이 해당이 됩니다. 예. 근데 열대야라는 그런 환경이 취해지게 되면 그게 수면 위생이 안 맞으니까. 네, 맞습니다. 불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예. 그러면서 잦은 각성고 생기고 예. 낮에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잦은 이제 낮잠을 잠으로 인해서 네. 수면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위생들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게 부적절한 수면 위생에 의한 불면증인데 예. 폭넓게 생각해 보면 요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이 네.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개월 동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어쨌든 불면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밤에 시원하게 치맥이라도 맥주라도 한 잔 하고 나는 그래야 잠이 온다라고 하시면 이 방법은 선생님 어떻습니까? 맥주 한 잔 하시고 주무시는 거. 술이라는 게 네. 아까 수면 위생에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요? 예, 흔히 술을 마시면 잠을 잘 잔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예. 생기게 되면 어. 각성이 생기게 되고 그게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면서 네. 이제 그런 걱정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잘 수 있게 되는데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코올 농도가 조금씩 깊어지게 되면 네.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는 뭐냐면 중추신경계가 각성이 되게 됩니다. 다시 흥분이 깨어나요. 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잠을 자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로 예.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술을 드시고 주무시면 시작은 좋은데 중간에 그냥 깨버리게 될 가능성이 네, 많다. 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불면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사실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면증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수면 패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한 2주에서 4주 정도의 네. 수면 패턴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수면에 자는 시간, 네. 그다음에 언제 자고 언제 깨고 그다음에 중간에 잠자면서 얼마나 깨는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면 일기 형식으로 아. 2주에서 4주 정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 수면제를 먹는다 하면 수면제 보유하는 시간까지 체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면의 양이 얼만큼 예. 부족한지 예. 그다음에 중간에 얼마나 깬지 어. 을 가지고 내가 불면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예.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수면 일지, 수면 일기를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양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고 보면 몇 시에 잤는지, 언제 깼는지, 몇 번 깼는지, 그다음 자기 전에 뭐 먹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기록을 해서 가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병원에서는 또 어떤 검사를 하시는지 전문이시니까 이쪽 전문이시니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어떤 특별한 검사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병원에 환자들이 오시게 되면 예. 다양한 수면 설문지를 가지고 우리가 네. 기초적인 수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네. 선별하게 되는데 뭐 불면증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씩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예.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다음에 또 환자가 써오는 수면 일기를 통해 가지고 예. 어떤 수면 패턴을 분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액티그래피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액티그래피요. 예, 예. 네. 손목에 채우는 네. 우리가 시계 같은 그런 센서인데요. 예. 그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움직임이라든지 빛의 양을 그러니까 이 센서가 반응을 합니다. 아. 그래서 환자가 얼만큼 움직이는지, 예. 그다음에 조도가 빛의 조도가 얼만큼 변화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불을 끄고 자는지 켜고 자는지 아. 여러 가지 이거는 수면 패턴, 습관에 대해서 예. 우리가 2주에서 4주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기구입니다. 2주에서 4주 정도 저렇게 손목에 달고 다니면 네, 네. 그러면 내 자는 패턴이 다 기록이 된다는 네. 거죠. 말하자면 손목에 있는 수면다운 검사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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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뭐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하고 다니시면 내 수면 패턴이 다 드러날 것 네. 같습니다. 저 특이하게 생긴 시계를 차고 2주 내지 4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원인이 대충 뭔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치료를 어떻게 하실까가 궁금해지네요. 네. 불면증은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원인 질환을 찾고 나서 그리고 원인 질환을 우리가 치료를 해야지만 네. 기본 불면증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두 가지 치료 방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비약물 치료입니다. 비약물 치료 중에는
여러 가지 수면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내 잘못된 수면 습관을 고쳐주는 수면 위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지행동치료라고 네. 수면에 대한 나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교정해주는 그런 네.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시행했을 때 잘 이제 이행되지 않는다면 네. 그 뒤로 우리가 수면제 등의 약물 치료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인지행동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TV닥터 인사이드 수면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인지행동 치료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건 그냥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한 가지였고요. 약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수면제. 근데 이거 드시는 분 중에 껄끄럽지 않은 분이 없거든요. 내가 이거 먹으면 인이 박히는 거 아니냐, 혹은 계속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수면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함을 필요로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불면증, 그러니까 3개월 미만 우리가 단기 불면증의 치료에 있어서 수면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네. 하지만 이것들 잘못 남용하게 되면 약물로 인해서 의존, 내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독성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면증을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약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반감기라 해서 네. 약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예. 이게 분해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반감기라 그러는데 그것들이 최대한 짧고 그다음에 우리가 빠른 시간에 잠이 들게끔 하는 그런 수면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남용하지 않도록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주의점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뭐 몸에 좋은 약은 아니겠지만 필요해서 드시는 약이니까 어떤 약을 선택을 할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 드실지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수면장애 중에 가장 흔한 불면증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게 막 코 골다가 이렇게 꺽꺽 넘어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상기도는 비강부터 후두까지 네. 우리가 긴 튜브 형태로 된 구조물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근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예. 이것들이 주변에 그런 지방이라든지 그런 조직들이 침착이 되게 되면 지방이 침착이 네. 돼요. 살이 찐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쉽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잘 때 기도가 좀 이제 좁아지게 되면 예. 우리가 기도를 넓혀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예. 그게 호흡 근육인데 예. 그것들이 특별히 약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막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나이 들면서 이 근육이 약해지기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고, 술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네. 아이고. 그럼 지금 그림에 보시면 지금 정상 호흡하시는 분이 있고 코골이 하실 때 그림이 있고 폐쇄성 무호흡이었을 때 보시면 기도가 확실히 좁아지다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건 거죠. 그러면 사실상 자고 있는데 숨을 못 쉬고 있는 네. 심하게 얘기하면 자는 상태에서 물에 빠진 것 같은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될까요? 예, 그만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은 이제 같이 사시는 가족분들 손을 잡고 끌려서 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면서 끌고 오시는데 요즘은 이제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이러면 이분들은 그걸 알아챌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내가 혹시 수면 무호흡이 있을 수도 있다.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예. 본인의 증상을 자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 배우자라든지 그런 수면 파트너가 네. 환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이제 1인 가구 이런 시절에서 수면 무호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예. 기본적으로 코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코골이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충분히 7시간, 9시간 이상 잠을 잠에도 불구하고 예? 낮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아프다거나 입이 마르다거나 입이 말라 있어요. 예, 입을 벌리고 잠을 주무신 거죠? 이게 코가 막히기 때문에 입이 점점 벌어지게 되는 그렇지, 것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낮 동안에 너무 피곤하다거나 예.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런 수면 무호흡증을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코골이는 본인이 가끔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코 고는 소리에 내가 놀라서 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이 말라 있거나 아침에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피곤하거나 하면 나도 수면 무호흡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이제 자는 동안에 예.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예. 기도가 막힘을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우리가 심장 혈관이라든지 뇌혈관 이런 여러 혈관성 질환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무려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이런 여러 가지 정신 심리학적인 그런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예. 생활하는데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이름으로 해서 직장 생활, 일상 생활하는데 큰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면 무호흡 자체로 돌아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숨이 막히면 깨시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심장병이 생기고 뇌혈관 질환이 생기면 그걸로 나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돼서 제가 선생님을 찾아간다면 그러면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이게 선생님 어떤 거죠? 수면 다운 검사는 여러 가지 수면 장애를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고 특히 수면 무호흡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면 다운 검사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0초 동안 숨을 안 쉰다거나 예. 호흡의 기류가 50% 이상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무호흡 저호흡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시간에 이런 무호흡 저호흡이 얼만큼 있느냐를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데 네. 그걸 수면 무호흡 지수라고 그럽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5 이상 증가하게 되면 네. 의심할 수가 있고 30이 넘어가면 굉장히 중증의 수면 무호흡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수면 무호흡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럼 이거 치료하는 게 옛날에는 뭐 목젖을 뭐 어떻게 절단을 했다든가 이런 수술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물론 일부 환자들에 한해서 네. 이렇게 상기도 폐쇄, 예. 특히 입천장이라든지 우리가 목젖, 음. 그다음에 편도가 많이 부어서 네. 이쪽이 막혀 있는 분들은 해부학적인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교정해주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면 이쪽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네. 얘기했던 그 뒤쪽 후두까지 연결되는 그 여러 가지 근육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양압호흡기라는 치료 방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양압 호흡기. 또 이 그림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거 차고 지금 주무시잖아요. 저는 못 잘 것 같거든요. 근데 다들 잘 주무십니까? 이거 착용한 채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실 안경을 쓰고 자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자고 그리고 그 기계에서 네. 양압이라 해서 우리가 바람이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네. 그게 충돌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렇겠죠. 바람이 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적응 기간이 필요하는데 예. 2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잠을 깊게 우리가 빠르게 잘 수가 있고 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장치 쓰시는 분들은 심지어 뭐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때도 이거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이것은 그럼 얼마나 오래 평생 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이제 환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양압 호흡기라는 치료 방법이 예. 우리가 수면 무호흡을 원천적으로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네. 없앨 수는 없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잠을 빨리 잘 수 있게 하고 길게 잘 수 있는 그런 여러 좋은 수면 위생을 우리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 좋은 수면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수면 습관도 길러주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체중이 증가되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치료의 그런 이제 측면이 있지만 네. 관리 측면에 있어서 예. 조금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환자한테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대체로 선생님이 보시기에 몇 년 정도 쓰시면 이걸 이제 안 쓰시고도 주무실 수 있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경증, 중증에 따라서 네. 조금 다릅니다. 예. 예, 경한 정도가 되면 예. 저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무조건 해보자 그러고요. 예. 그 뒤로 수면 다운 검사 다시 했을 때 네. 무호흡 지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뒤로는 저희가 뭐 환자한테 선택을 하라고 제가 맡기고 근데 굉장히 중증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수면 무호흡 지수 30이 넘어가게 되면 예. 그다음에 너무 비만이 심해가지고 아. 여러 가지 그 합병증, 심혈관 질환 이런 위험들이 있다 예. 그러면 그냥 평생 쓰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래요. 환자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 처음엔 되게 불편하시는데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하시겠다 하고 나니까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런 기구나 양압호흡기 같은 이런 기구나 그 아까 말씀드린 수면다원 검사 같은 게 선생님 이게 보험 적용이 다 가능해서 비용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양압호흡기가 실제로 지금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2018년 7월경부터 예. 수면 다운 검사나 양압호흡기가 적용을 받고 있어서 예. 예전에 이걸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렌탈로 빌려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지원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검사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 디지털 워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회사 큰 회사에서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기능 중에 산소 포화도 맥박수 뭐냐면 수면 패턴도 체크를 한다라는 기능들이 막 광고를 하거든요. 이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쓸만한 기능입니까? 믿을 만한 기능인가요? 많이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가 예. 좀 발전을 해가면서 예.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스마트 워치가 그런 수면의 어느 정도 그런 파라미터로 예.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네. 아직까지 저희 학계 내에서 네.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정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참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액티와치 예. 같은 것들이 우리가 움직임 센서라든지 빛의 양을 우리가 보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박동수라든지 산소 예. 포화도 이런 것들 아주 간접적으로 확인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잠을 내가 잘 자고 있는지 예. 아니면 불안정하게 자고 있는지 뭐 그 정도는 어.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는 되는데 이걸로 뭐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수면 장애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선생님 오신 김에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55세 여자분이십니다. 잠을 주무시기 전에 다리가 종아리 허벅지 쪽으로 뭔가가 이렇게 슬금슬금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콕콕 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느낌 때문에 자꾸 다리를 움직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잠을 설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보고 저거 제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선생님? 그 케이스는 하지불안 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불안 네. 증후군. 네, 어떤 질환인가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자려고 하면 다리에 뭔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그런 네. 불쾌감이 든다거나 근데 또 움직이면 주무르거나 그러면 또 네. 편해지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때마다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예. 왜 생기냐면 우리 몸에 그런 도파민이라든지 철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대사 장애가 있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그런 증상들이 예. 생기게 됩니다. 예. 그게 있는데 지금 모르고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할 때 그거 저거 난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러면 이런 분들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치료 가능합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하지불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하나에 또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 예. 초콜릿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금하고 예. 그다음에 철분이 부족한 분들이 하지불안증에 쉽게 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철분 수치를 확인을 해서 네. 경구라든지 주사용으로 네. 철분을 보충하게 되면 예. 굉장히 증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성이신데요. 원래 성품은 굉장히 온순한 분이랍니다. 그런데 잘 때 욕을 하고 잘 때 주먹으로 막 이렇게 휘두르고 뭔가 싸우는 것처럼 해서 옆에 계신 분이 다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가구를 때려서 다치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물어보면 내가 무슨 악몽을 꾼 것 같다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굉장히 온순한 분입니다. 이런 분도 뭔가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예.
그 케이스는 꿈수면 행동장애라고 있습니다. 꿈수면 행동장애. 예. 꿈수면 행동장애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꿈수면, 우리 렘수면이라고 그러는데 네. 렘수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꿈에 대해 그런 있었던 일들을 네. 실제로 본인이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에. 꿈에서 하는 걸 그대로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예. 심한 경우에는 침대에서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굉장히 난폭한 예. 그런 이제 격렬한 그런 활동을 하는 장애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뇌에 이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들이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네. 실제 꿈수면 때 우리 몸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조절되지 않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 느낌. 네. 본인도 위험하고 같이 주무시는 분들도 위험하고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나중에 그럼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도 올 수 있나요?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 이 꿈수면 행동장애가 있게 되면 한 50% 정도는 파킨슨병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예. 실제로 파킨슨병의 선행 증상으로 나타나는 아. 경우가 꽤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진단이 된다면 음. 향후에 그런 파킨슨병 진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예.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무실 때 다리가 근질근질해지지 않는지 그리고 밤에 자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뭐를 이렇게 막 많이 움직이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수면장애 검색해 보면 이갈이 끄덕끄덕 이갈이 자면서 그다음에 악몽 같은 것도 수면장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이갈이와 목류병, 악몽 같은 그런 수면 장애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될 수면 장애보다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네. 생기는 수면 장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성인인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예.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왜 생기냐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다가 깨고 깨다가 자고 하면서 예. 이갈이라든지 우리가 목류병이라든지 예. 악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예. 우리가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수면장애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젯밤도 못 주무신 여러 가지 여러 불면증 환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루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아주 긴 시간을 네. 수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수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낮 동안에 여러 가지 피로라든지 생기는 그런 노폐물 이런 것들이 예. 결국은 자는 동안에 깨끗하게 우리가 배출이 되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질환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우리 위장관 질환 이런 다양한 신체적인 질환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수면 장애가 있다 하면 수면 전문의 상담을 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못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원구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약이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니까 한 친구는 잠이라고, 잘 자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한 친구는 소식, 적게 먹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오늘 제가 보약 2제를 지어드립니다. 올여름에는 적게 드시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